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옛 친구가 나타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연인이,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꿈속을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꿈을 그저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의 장난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만남 하나하나에 우리 영혼의 여정과 성장을 위한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통해 꿈속 방문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그는 40여 년간 수만 건의 기록을 남기며 꿈이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닌 의식과 초의식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임을 밝혔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에드거 케이시가 밝혀낸 꿈의 세계, 그 경이로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겪은 모든 순간, 모든 감정,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를 영혼의 아카식 레코드, 즉 우주적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의식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꿈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꿈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닙니다. 케이시는 꿈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다차원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인물이 우리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케이시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특히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과제, 즉 카르마적 연결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풀지 못한 오해나 감정의 앙금이 꿈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해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영혼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아스트랄 플레인, 즉 영적인 차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꿈을 꾼 뒤 다음날 거짓말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온 경험,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영혼 간에 보이지 않는 소통, 즉 영혼 텔레파시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것이 바로 케이시의 발견 중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인연의 미리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미래에 있을 중요한 만남을 예고하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천 건이 기록된 사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 사실일까? 가 아니라 내 꿈이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케이시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 나아가 존재했던 모든 영혼과 연결된 우주의식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적인 라디오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단 하나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지만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다른 영혼들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무 주파수나 무작위로 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 찾아오는 이들은 우리와 깊은 영혼의 기억 패턴을 공유하는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서양적인 방식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우리는 특정 영혼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중세 유럽에서는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죠. 역할은 계속 바뀌지만 영혼과 영혼의 근원적인 연결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됩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의식은 왜 갑자기 그 선생님 꿈을 꿨을까? 라고 의아해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K씨에 따르면 그 선생님은 어쩌면 먼 과거의 생에서 당신의 부모였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영혼이 강한 카르마적 인연으로 묶여 있을 때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K씨는 이를 심령 코드 또는 영혼의 끈이라 불렀습니다. 이 끈은 관계가 끝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잠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영혼의 차원에서 다른 영혼들을 만나고 소통합니다. 즉, 당신이 헤어진 연인과 꿈에서 생생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육체가 잠든 사이 실제로 당신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꿈속 만남이 영혼 회의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 합의하고 계획한 예정된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상위자아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미리 계획된 만남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에드거 K씨는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풀어야 할 영혼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빚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헤어진 연인의 꿈을 꾸면 단순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차원은 훨씬 더 깊습니다. K씨에 따르면 그 연인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자존감에 대한 영혼의 교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까다로운 부모님은 여러 생에 걸쳐 당신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는 서로의 영혼이 더 큰 성장을 위해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합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K씨의 발견 중 가장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에서 마주할 가장 도전적인 관계들을 우리 영혼이 직접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성장의 한계까지 밀어붙일 사람들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오직 성장을 위해 그 역할을 자처한 지원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해로워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 카르마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두 영혼이 함께 배우기로 한 것을 모두 배울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당신의 상의자아가 보내는 친절한 안내입니다. 그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 대한 꿈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이 상징하는 영혼의 교훈을 완전히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용서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인연이 가진 더 깊은 영적 목적을 그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인 영혼 반사의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의 인간관계와 성장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신 영혼의 서로 다른 측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꿈속의 인물이 그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의자아는 당신이 아는 사람의 얼굴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낯선 상징이나 모르는 얼굴은 무시하기 쉽지만 익숙한 얼굴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항상 이렇게 질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꿈을 꾸는가? 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자질을 내 안에서 발전시켜야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상징하는 영혼의 교훈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는 순간 그 꿈은 자연스럽게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 삶의 그 영역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실로 연결된 수백, 수천 번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꿈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소울 그룹, 즉 영혼의 가족입니다. 생을 거듭하며 함께 환생하는 영혼들의 무리인 것이죠. 지금 당신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중요했던 연인, 심지어 가장 힘들게 했던 경쟁자까지도 당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알아온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생의 어머니가 전생에는 당신의 자녀였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핵심적인 영혼의 연결은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생애 동안 헤어졌던 영혼의 가족을 꿈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꿈을 꿨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바로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랜 헤어짐 끝에 재회한 기쁨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현실에서 다시 만나 함께 영적 진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영적으로 더 진화한 영혼들이 때때로 자신의 소울 그룹 멤버들의 꿈을 방문하여 지침과 지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분이나 꿈속에서 비범한 지혜를 가진 인물을 만난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더 높은 차원의 영혼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시간, 물리적 분리를 초월합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연결은 영원한 유대를 형성하며 여러 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생애에 걸쳐 사랑해왔던 그 사람의 영원한 영혼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알아봄입니다. 두 영원한 존재가 서로의 우주적 연결을 기억해내는 순간인 것이죠. 케이시는 소울메이트가 단지 낭만적인 파트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매 생애마다 가족, 친구, 스승, 심지어 우리의 삶을 깊이 터치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포함한 여러 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납니다. 소울메이트가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연결을 축하하거나 이별로부터 치유되거나 혹은 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울메이트의 인연이 매 생애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 영혼이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뒤 각자의 진화를 위해 헤어지기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영적 성장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사랑의 꿈을 꾼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에서 재결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적 진화에 가져다준 선물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통합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영혼의 세계에서 당신을 방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차원과 차원 사이에 다리를 놓아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영혼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위안과 지침을 주거나 혹은 그저 자신들은 괜찮으며 사랑은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상의자아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상처는 영혼체에 심령적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 상처는 해결되지 않으면 골마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꿈은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 심령적 감염을 마주하고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꿈속에서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영혼의 차원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 경험하기로 동의한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며 당신 또한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한 것입니다. 꿈의 방문객들을 감정적인 방아쇠가 아닌 영적인 메신저로 바라볼 때 당신의 꿈은 의식적인 진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거 케이시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영혼은 선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랑만이 유일한 실체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망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옛 친구가 나타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연인이,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꿈속을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꿈을 그저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의 장난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만남 하나하나에 우리 영혼의 여정과 성장을 위한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통해 꿈속 방문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그는 40여 년간 수만 건의 기록을 남기며 꿈이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닌 의식과 초의식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임을 밝혔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에드거 케이시가 밝혀낸 꿈의 세계, 그 경이로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겪은 모든 순간, 모든 감정,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를 영혼의 아카식 레코드, 즉 우주적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의식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꿈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꿈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닙니다. 케이시는 꿈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다차원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인물이 우리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케이시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특히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과제 즉 카르마적 연결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풀지 못한 오해나 감정의 앙금이 꿈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해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영혼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아스트랄 플레인, 즉 영적인 차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꿈을 꾼 뒤 다음날 거짓말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온 경험,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영혼 간에 보이지 않는 소통, 즉 영혼 텔레파시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것이 바로 케이시의 발견 중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인연의 미리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미래에 있을 중요한 만남을 예고하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천 건이 기록된 사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 사실일까? 가 아니라 내 꿈이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케이시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 나아가 존재했던 모든 영혼과 연결된 우주의식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적인 라디오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단 하나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지만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다른 영혼들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무 주파수나 무작위로 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 찾아오는 이들은 우리와 깊은 영혼의 기억 패턴을 공유하는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서양적인 방식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우리는 특정 영혼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중세 유럽에서는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죠. 역할은 계속 바뀌지만 영혼과 영혼의 근원적인 연결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됩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의식은 왜 갑자기 그 선생님 꿈을 꿨을까? 라고 의아해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K씨에 따르면 그 선생님은 어쩌면 먼 과거의 생에서 당신의 부모였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영혼이 강한 카르마적 인연으로 묶여 있을 때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K씨는 이를 심령 코드 또는 영혼의 끈이라 불렀습니다. 이 끈은 관계가 끝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잠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영혼의 차원에서 다른 영혼들을 만나고 소통합니다. 즉, 당신이 헤어진 연인과 꿈에서 생생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육체가 잠든 사이 실제로 당신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꿈속 만남이 영혼 회의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 합의하고 계획한 예정된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상위자아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미리 계획된 만남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에드거 케이시는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풀어야 할 영혼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빚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헤어진 연인의 꿈을 꾸면 단순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차원은 훨씬 더 깊습니다. K씨에 따르면 그 연인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자존감에 대한 영혼의 교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까다로운 부모님은 여러 생에 걸쳐 당신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는 서로의 영혼이 더 큰 성장을 위해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합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K씨의 발견 중 가장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에서 마주할 가장 도전적인 관계들을 우리 영혼이 직접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성장의 한계까지 밀어붙일 사람들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오직 성장을 위해 그 역할을 자처한 지원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해로워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 카르마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두 영혼이 함께 배우기로 한 것을 모두 배울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당신의 상의자아가 보내는 친절한 안내입니다. 그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 대한 꿈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이 상징하는 영혼의 교훈을 완전히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용서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인연이 가진 더 깊은 영적 목적을 그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인 영혼 반사의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의 인간관계와 성장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신 영혼에 서로 다른 측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꿈속의 인물이 그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의자아는 당신이 아는 사람의 얼굴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낯선 상징이나 모르는 얼굴은 무시하기 쉽지만 익숙한 얼굴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항상 이렇게 질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꿈을 꾸는가? 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자질을 내 안에서 발전시켜야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상징하는 영혼의 교훈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는 순간 그 꿈은 자연스럽게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 삶의 그 영역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실로 연결된 수백, 수천 번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꿈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소울 그룹, 즉 영혼의 가족입니다. 생을 거듭하며 함께 환생하는 영혼들의 무리인 것이죠. 지금 당신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중요했던 연인, 심지어 가장 힘들게 했던 경쟁자까지도 당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알아온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생의 어머니가 전생에는 당신의 자녀였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핵심적인 영혼의 연결은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생애 동안 헤어졌던 영혼의 가족을 꿈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꿈을 꿨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바로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랜 헤어짐 끝에 재회한 기쁨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현실에서 다시 만나 함께 영적 진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영적으로 더 진화한 영혼들이 때때로 자신의 소울 그룹 멤버들의 꿈을 방문하여 지침과 지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분이나 꿈속에서 비범한 지혜를 가진 인물을 만난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더 높은 차원의 영혼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시간, 물리적 분리를 초월합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연결은 영원한 유대를 형성하며 여러 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생애에 걸쳐 사랑해왔던 그 사람의 영원한 영혼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알아봄입니다. 두 영원한 존재가 서로의 우주적 연결을 기억해내는 순간인 것이죠. K씨는 소울메이트가 단지 낭만적인 파트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매 생애마다 가족, 친구, 스승, 심지어 우리의 삶을 깊이 터치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포함한 여러 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납니다. 소울메이트가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연결을 축하하거나 이별로부터 치유되거나 혹은 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울메이트의 인연이 매 생애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 영혼이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뒤 각자의 진화를 위해 헤어지기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영적 성장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사랑의 꿈을 꾼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에서 재결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적 진화에 가져다준 선물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통합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영혼의 세계에서 당신을 방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차원과 차원 사이에 다리를 놓아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영혼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위안과 지침을 주거나 혹은 그저 자신들은 괜찮으며 사랑은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상의자아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상처는 영혼체에 심령적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 상처는 해결되지 않으면 골마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꿈은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 심령적 감염을 마주하고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꿈속에서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영혼의 차원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 경험하기로 동의한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며 당신 또한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한 것입니다. 꿈의 방문객들을 감정적인 방아쇠가 아닌 영적인 메신저로 바라볼 때 당신의 꿈은 의식적인 진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거 K씨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영혼은 선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랑만이 유일한 실체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망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옛 친구가 나타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연인이,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꿈속을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꿈을 그저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의 장난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만남 하나하나에 우리 영혼의 여정과 성장을 위한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통해 꿈속 방문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그는 40여 년간 수만 건의 기록을 남기며 꿈이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닌 의식과 초의식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임을 밝혔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에드거 케이시가 밝혀낸 꿈의 세계, 그 경이로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겪은 모든 순간, 모든 감정,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를 영혼의 아카식 레코드, 즉 우주적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의식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꿈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꿈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닙니다. 케이시는 꿈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다차원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인물이 우리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케이시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특히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과제 즉 카르마적 연결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풀지 못한 오해나 감정의 앙금이 꿈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해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영혼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아스트랄 플레인, 즉 영적인 차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꿈을 꾼 뒤 다음날 거짓말처럼 그에게서 연락이 온 경험,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영혼 간에 보이지 않는 소통, 즉 영혼 텔레파시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것이 바로 케이시의 발견 중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인연의 미리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미래에 있을 중요한 만남을 예고하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천 건이 기록된 사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 사실일까? 가 아니라 내 꿈이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케이시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 나아가 존재했던 모든 영혼과 연결된 우주의식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적인 라디오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단 하나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지만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다른 영혼들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무 주파수나 무작위로 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 찾아오는 이들은 우리와 깊은 영혼의 기억 패턴을 공유하는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서양적인 방식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우리는 특정 영혼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중세 유럽에서는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죠. 역할은 계속 바뀌지만 영혼과 영혼의 근원적인 연결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됩니다. 당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의식은 왜 갑자기 그 선생님 꿈을 꿨을까? 라고 의아해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K씨에 따르면 그 선생님은 어쩌면 먼 과거의 생에서 당신의 부모였거나 배우자 혹은 자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영혼이 강한 카르마적 인연으로 묶여 있을 때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K씨는 이를 심령 코드 또는 영혼의 끈이라 불렀습니다. 이 끈은 관계가 끝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잠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영혼의 차원에서 다른 영혼들을 만나고 소통합니다. 즉, 당신이 헤어진 연인과 꿈에서 생생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육체가 잠든 사이 실제로 당신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꿈속 만남이 영혼 회의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 합의하고 계획한 예정된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상위자아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미리 계획된 만남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에드거 K씨는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풀어야 할 영혼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빚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헤어진 연인의 꿈을 꾸면 단순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의 차원은 훨씬 더 깊습니다. K씨에 따르면 그 연인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자존감에 대한 영혼의 교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까다로운 부모님은 여러 생에 걸쳐 당신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는 서로의 영혼이 더 큰 성장을 위해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합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K씨의 발견 중 가장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에서 마주할 가장 도전적인 관계들을 우리 영혼이 직접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성장의 한계까지 밀어붙일 사람들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오직 성장을 위해 그 역할을 자처한 지원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해로워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 카르마 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두 영혼이 함께 배우기로 한 것을 모두 배울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당신의 상위자아가 보내는 친절한 안내입니다.
그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에 대한 꿈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이 상징하는 영혼의 교훈을 완전히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용서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인연이 가진 더 깊은 영적 목적을 그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인 영혼 반사의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의 인간관계와 성장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신 영혼에 서로 다른 측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안에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꿈속의 인물이 그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의자아는 당신이 아는 사람의 얼굴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낯선 상징이나 모르는 얼굴은 무시하기 쉽지만 익숙한 얼굴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의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항상 이렇게 질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꿈을 꾸는가? 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자질을 내 안에서 발전시켜야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상징하는 영혼의 교훈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는 순간 그 꿈은 자연스럽게 멈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 삶의 그 영역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실로 연결된 수백, 수천 번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꿈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소울 그룹, 즉 영혼의 가족입니다. 생을 거듭하며 함께 환생하는 영혼들의 무리인 것이죠. 지금 당신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중요했던 연인, 심지어 가장 힘들게 했던 경쟁자까지도 당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알아온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생의 어머니가 전생에는 당신의 자녀였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핵심적인 영혼의 연결은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생애 동안 헤어졌던 영혼의 가족을 꿈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꿈을 꿨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바로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랜 헤어짐 끝에 재회한 기쁨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현실에서 다시 만나 함께 영적 진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영적으로 더 진화한 영혼들이 때때로 자신의 소울 그룹 멤버들의 꿈을 방문하여 지침과 지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분이나 꿈속에서 비범한 지혜를 가진 인물을 만난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더 높은 차원의 영혼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시간, 물리적 분리를 초월합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연결은 영원한 유대를 형성하며 여러 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생애에 걸쳐 사랑해왔던 그 사람의 영원한 영혼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알아봄입니다. 두 영원한 존재가 서로의 우주적 연결을 기억해내는 순간인 것이죠. 케이시는 소울메이트가 단지 낭만적인 파트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매 생애마다 가족, 친구, 스승, 심지어 우리의 삶을 깊이 터치하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포함한 여러 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납니다. 소울메이트가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연결을 축하하거나 이별로부터 치유되거나 혹은 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울메이트의 인연이 매 생애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 영혼이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뒤 각자의 진화를 위해 헤어지기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영적 성장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사랑의 꿈을 꾼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에서 재결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영적 진화에 가져다준 선물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통합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영혼의 세계에서 당신을 방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차원과 차원 사이에 다리를 놓아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영혼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위안과 지침을 주거나 혹은 그저 자신들은 괜찮으며 사랑은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의 상의자아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상처는 영혼체에 심령적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 상처는 해결되지 않으면 골마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꿈은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 심령적 감염을 마주하고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꿈속에서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영혼의 차원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 경험하기로 동의한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며 당신 또한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한 것입니다. 꿈의 방문객들을 감정적인 방아쇠가 아닌 영적인 메신저로 바라볼 때 당신의 꿈은 의식적인 진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거 케이시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영혼은 선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랑만이 유일한 실체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망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찾아오는 방문객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옛 친구가 나타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연인이,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꿈속을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꿈을 그저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의 장난으로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만남 하나하나에 우리 영혼의 여정과 성장을 위한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드거 케이시의 통찰을 통해 꿈